그만해두게 삼보. 포은, 이런 불충한. 포은 똑바로 보시오. 이미 틀렸소. 땅속 깊은 뿌리부터 썩었소이다. 이제 이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왕시 시대는 갔소. 닥치지 못할까? 신하된 자가 어찌 감히 역성혁명을 운운하는가? 다른 방법이 없소이다. 포은께서는 이 나라 백성들이 비참한 생활을 보지 못했소이까? 아니면 모른 체 하시는 것이오니까? 남해는 왜고가 출몰하고 북에는 왕키가 재직들을 하며 이 나라 백성들을 도륙하고 있소이다. 얼어 죽고 굶어 죽은 백성들의 시체로 인해 까마귀 떼가 하늘을 덮고 있소이다. 그런데도 고려 왕조 운운하며 팔짱만 끼고 계신 포은께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소이까? 답답하오이다. 함부로 백성을 팔지 말라. 백성 또한 이 나라 백성이니 고려의 백성으로 남기를 원할 것이야. 썩은 왕조 때문에 굶어 죽고 얼어 죽는 판국에 누가 고려 백성이길 바라겠소이까? 그렇게도 민심을 모르시오. 닥치지 못할까? 이럴 때일수록 위로는 왕조를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위해 힘을 써야 할고 역모를 꾀하다니 어찌 하늘은 마음대로 바꾸려 하는가? 포은, 백성이 먼저 이오니까 왕시 왕조가 먼저 이오니까 누가 자네에게 역성혁명을 도모하라고 하던가? 이성계인가? 아니면 남은 조중 등 이성계 일파가 자네를 협박하던가? 삼봉, 아니 될 일일세. 절대로 아니 될 일이야. 포은, 삼봉. 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지금 이 노래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속에는 물론 충신 정몽주도 떳떳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일편단심 정몽주 하면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정몽주에 대해서 우리는 유학자로, 정치가로, 또 무너져가는 고려 왕조를 끝까지 지키다가 선주교에서 죽음을 당한 만고의 충신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가사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정몽주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정치적, 사상적으로 치열하게 대립했던 또 한 사람의 위인이 있습니다. 바로 삼봉 정도전입니다. 올해 서울 정도 600년을 맞아서 정부에서는 11월에 문화의 인물로 삼봉 정도전을 선정했습니다. 삼봉 정도전은 이성계를 도와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개국 1등 공신이며 조선 왕조의 한양천도를 기획하고 주도해서 오늘의 수도 서울을 잇게 한 서울의 설계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가 이성계를 이용해서 조선을 건국했노라고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로 기세등등했으며 혁명과 조선 왕조 건설에 혼신의 힘을 모아서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 왕조를 지키려는 정몽주와 조선을 건국하려는 정도전은 필연적으로 치열하게 대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고려 말의 두 라이벌 정몽주와 정도전을 만나보고 그들의 삶과 죽음이 오늘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은 정몽주는 1337년 경북 영천에서 영일정씨 후손으로 태어났다. 자는 달가 호는 포은. 20살이 되던 해에 감시에 합격하고 24살이 되던 해 과거에 3번 연속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에서 공부하게 된다.
이때 당시 성균관 대사성으로 성리학의 대가이던 스승 모군 이색, 정도전 등과 인연을 맺게 된다. 정도전은 단양 팔경의 하나인 삼봉에서 봉화 정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자는 종지, 호는 삼봉. 1342년생으로 정몽주보다 너댓 살 아래라고도 하고 다른 기록에는 1337년생으로 정몽주와 동갑으로 나오기도 한다. 어려서는 아버지와 친분 관계가 있던 이색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과거에는 정몽주보다 2년 늦게 합격하여 역시 성균관에서 스승인 이색, 정몽주 등과 인연을 맺는다. 스승이신 모근 선생께서 보시기에 두 제자는 어땠습니까? 둘 다 큰 제목이고 인재였지요. 학문에 힘써 그 깊이를 헤아리기가 어려웠으며 배운 대로 행동한 진짜 선비들이었지요.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신다면요? 본 정몽주는 허투루 내뱉는 듯한 말에도 깊은 뜻이 숨어 있을 정도로 학문이 깊고 사려가 진중한 사람이었지요. 내가 그를 동방성리학의 시조라고 한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삼봉 선생은 또 어땠습니까? 정도전은 대쪽 같은 기계를 지닌 선비였지요. 마음먹은 일은 어떤 어려움에도 피어가나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칼과 책을 함께한 문물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사람의 삶을 본격적으로 쫓아가 보기 위해서 당시의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몽고가 세운 원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새로이 명나라가 차츰 그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고려로서는 대륙의 정세 변화가 몹시 신경 쓰이는 일이었다. 원나라는 여전히 고려를 사위나라로 삼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명은 명대로 고려를 자신들의 세력으로 편입시키고자 여러 가지 요구와 압력을 가해오고 있었다. 또한 남쪽에는 왜구가 창궐하고 북으로는 홍건족이 끊임없이 침탈해와 때로는 왕이 궁궐을 버리고 피난을 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당해야 했던 백성들의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다. 이제야말로 몽고 오랑캐의 압제에서 벗어나 명나라와 다시 화친할 더없이 좋은 기회요. 허나 원나라와는 이미 그럼에도 고려 조정은 친원파와 친명파로 나뉘어져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으며 공민왕은 그 틈바구니에서 원나라를 배격하고 친명 정책과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한편 정몽주, 정도전 등의 신진 성리학자들은 아직 정치 세력으로는 성장하지 못했지만 꾸준히 그 기반을 닦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온 나라와 백성이 도탄에 빠질 바에야 도대체 임금은 왜 있는 것이오? 임금이 뭘 어찌하겠는가. 그 아래 관직에 있는 벼슬아치들이 하나같이 다 썩어 자빠진 판국에. 벼슬아치들 부패야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잖소. 그러니 그 뿌리부터 싹 바꿔야 하네. 뿌리가 썩었는데 이파리에 붙은 벌레 몇 마리 잡아낸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는가? 안 그런가? 다 좋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런 축적이 한낱 말장난으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는 게야. 달가형 말씀이 옳습니다. 문제점은 철저히 분석하고 그런 다음에 해결 방법을 찾아내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선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소이까? 옳은 말씀이요.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중자애하고 학문에 더욱 정진을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현실에 보다 더 치열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지당하십니다. 그들은 새로운 학문인 성리학을 받아들였고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토론했습니다. 고려 말의 어지러운 현실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던 장년기 그 몇 년 동안이 아마도 그
그들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1374년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낸 공민왕이 결국 시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이어서 우왕이 즉위하자 이이님이 현재 국무총리격인 문화시중이 되어서 다시 친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이러한 이이님의 친원 정책은 친명 정책을 지지하던 정몽주, 정도전 등의 신진 세력과 갈등을 빚어내게 됩니다. 새로이 일어나는 명나라를 저버리고 원나라와 친하려고 하는 것은 강자를 버리고 약자를 향하는 것이며 순리를 저버리고 영리를 따르는 것으로 장차 이 나라에 커다란 화를 입히게 될 것이다. 괜찮겠는가? 명문장입니다. 이 정도 상소문이면은 이 이님이도 정신을 차리겠죠. 그런데도 원나라 사신을 불러들인다면 나는 기필코 그 사신놈들의 목을 벨 것입니다. 하나 단단히 각오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이야. 옳은 길로 가는 장부의 발걸음은 깃털보다도 가볍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 한몸 편할 양이면은 약초꾼이나 농사꾼이 됐지 무엇하러 글을 읽어 이 세상으로 나왔겠습니까? 나라의 크고 작은 일에 사사건건 반대를 해 조정을 분열시키고 특히 문화시중 이인님을 비롯한 조정 중신들을 없이 여기는 행위는 곧 나에 대한 불칭이로다. 이는 실로 가볍게 모아 넘길 수 없으니 당장 정도전 정몽주를 기아 보내라. 결국 1375년 우왕 원년, 정도전은 전라도 나주 회진현으로 귀양을 가고 정몽주도 경상도 언양으로 귀양을 가게 된다. 이후 정몽주는 유배 2년 만에 개경으로 돌아오지만 정도전은 9년간 유배와 방랑 생활을 하게 되어 이 귀양은 당분간 두 사람을 갈라놓는 계기가 된다. 정도전은 유배 기간 중 백성들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하고 체험하게 된다. 이 체험을 바탕으로 그는 많은 저수를 하며 또한 다양한 구상도 하게 된다. 이때의 경험과 구상이 나중에 그가 힘을 얻었을 때 정책으로 하나씩 구체화되기도 한다. 특히 이때 정도전은 성리학의 이론만으로는 현실을 개혁하고 백성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이는 정도전을 정통 성리학자에서 현실 개혁주의자로 변신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며 후세인들이 평가하는 정도전의 민봉 사상도 이때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정도전이 긴 방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정몽주는 이성계와 인연을 맺었다. 왜구가 전라도 운봉까지 쳐들어와 노략질을 하고 있을 때 정몽주는 조전 원수, 즉 싸움을 도우는 문관 참모 자격으로 참전하여 이성계와 더불어 적을 크게 물리치는 공을 세우기도 한다. 참전과 벼슬길, 유배와 방랑이라는 두 길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정몽주와 정도전의 우정은 여전했다. 마음을 같이한 벗이 하늘 한 구석에 각각 있는지 때때로 생각이 여기 미치니 저절로 사람을 슬프게 하네. 지라는 불탈수록 향기가 더하고 좋은 쇠는 갈수록 빛이 더 나네. 굳고 곧은 지조를 함께 지키며 서로 잊지 말자 길이 맹세하네. 멀리 떠난 삼봉을 생각하며 정선생 동으로 가니 길은 아득한데 철령 관문 높아 나팔소리 가오리라. 군막 빈객 중에 니라서 제일인가. 달 밝은데 그 사람 유공루에 기댔더라. 이렇게 두 사람이 떨어져 지낸 지 9년이 지난 1383년 어느 날
정도전은 당시 함주에서 동북면 도지휘사로 있던 이성계를 찾아 나선다. 그는 힘이 필요했다. 그의 민번 사상과 애민애족 사상을 실현시킬 방법은 혁명밖에 없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장군님, 손님이 찾아왔사옵니다. 안으로 메시어라. 아니 삼복. 아니 그동안에 왜 그렇게 소식이 뜸했는가? 남쪽은 여기와는 달리 마음 놓고 편지 한 장 전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자, 앉으시게. 네. 원래 얼마나 노가 많으셨소이까? 선생 같은 분이 변방의 군주를 다 찾아주시다니 이거 영광이로소이다. 자, 앉읍시다. 장군, 참으로 훌륭하오이다. 무슨 말씀이시온지? 이런 군대라면은 못해낼 일이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면서 보니 장군이 다스리고 있는 동북 백성들은 요순시대처럼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더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외적의 침략을 막아주는 든든한 군대가 있으니 백성들이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가 있고 또한 지은 농사 마구 뺏어가는 탐관 오리가 없으니 백성들로서야 이보다 더한 태평성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두가 장군의 은덕이오이다. 과찬이 왜다. 장군의 은덕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골고루 미칠 수가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도전, 정몽주, 이성계 이 세 사람의 만남이 훗날 고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운명의 만남이 될 줄은 그때 그들도 몰랐을 것이다. 이후 1388년 위화도 회군이 단행됩니다. 이 회군으로 최영 장군이 밀려나고 이성계파가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정몽주, 정도전의 두 사람은 이성계와 뜻을 같이 했고 이때부터 정도전, 정몽주 두 사람은 고려 조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실세 정치인이 됩니다. 그리고 정도전, 정몽주, 조준 등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는 혁명의 다음 단계로서 전제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전제개혁은 단순한 토지개혁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구세력이 소유하고 있던 대토지를 몰수해서 수탈당하고 있던 농민들에게 고루 분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도전 등이 추진하는 이 전제개혁이 성공하는 날에는 당시 고려 왕조의 권력층 대부분의 경제 기반을 빼앗게 되는 그야말로 정계의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는 대사업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반대. 나도 반대요. 나 또한 반대할시다. 반대하는 이유가 뭐요? 그까지 논밭대기를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왜 그리 시급한 일이오이까? 백성을 가난으로부터 부재하는 것이 외국의 침탈로부터 지켜야 하는 것 이상으로 시급한 일이오이다. 그 논밭대기가 이 나라 경제의 전부올시다. 그 경제가 부실하고 문란함이 극도에 이르러
가진 자들은 산맥과 강줄기로 그 경계를 삼을 만큼 강활한 토지를 차지한 데 반해 정작 농사지을 농민들은 고작 그들의 농토에 들어가서 소나 돼지처럼 일을 해야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데 한나라의 경제가 이토록 가진 자들에게 치중한다 하면 그거는 핑계요. 당신들은 백성들을 위하는 듯 주장하지만 그것은 이 나라 경제를 자유로 재편해서 우리의 경제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저희가 아니고 무엇이오? 어때?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봐. 계속하시지요. 아하, 내 충고 한마디 하지. 지금 제법 전답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관문세가들이 만일 그 일을 강행했다간 그들과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 되고 말게요. 그들과는 원수가 될지 모르나 백성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일이 될 것이오. 이 나라 백성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 같은 개혁을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설사 백성들의 신망을 다 얻었다 치더라도 그들을 포용하지 않고서는 이 조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이오. 그렇다고 해서 땅도적들과 손을 잡을 수는 없지요. 그게 도적의 무리라 할지라도 다르는 그들과 손을 잡을 줄 아는 것이 정치요, 정치. 바로 대감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나라가 이토록 썩은 것이 왜다. 무엇이? 부정을 저지르고 탐욕스럽게 많이 차지한 자가 대상일 뿐 훔치거나 빼앗지 않은 자는 절대로 겁낼 것도 없고 반대할 이유가 없소이다. 근데 조장군께서는 왜 그토록 기를 쓰고 반대를 하시오? 뭐셨제? 어허, 그 정도는 하시오. 이 문제는 보통의 일이 아니오이다. 그렇소이다. 수백 년간 내려온 이 나라의 토지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일이오. 더욱이 위화도 회군 후에 민심도 안정돼 있지 않는 이때 민심이 안정돼 있지 않다는 것은 회군한 우리가 장차 이 나라 백성들 위해 무엇을 하려는지 그것이 근심스럽고 걱정스러워서였겠죠. 그렇다면 난 반대하고 있어. 전제개혁. 2대에 걸쳐 적폐했던 전제를 개혁하여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하자는 열의에 찬 사람들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민심을 빙자하지 말. 그대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몰락시키기는 가장 빠른 길일 것이다만 그들이 어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겠는가? 일대 피바람이 불 것이야. 아니요. 피는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뜯어 고치고자 하는 것은 땅 문서일 뿐입니다. 너 정도전 정몽주. 그리고 여기에 권세를 등에 업고 백성들의 땅을 빼서 착복한 여러 썩은 선비들의 명단이 여기 있소이다. 불행히도 이 명단에는 여기 있는 분들의 성함도 포함되어 있소이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요? 특히 누구냐 말이야? 시작자가 그렇소이다. 바로 조대감이 포함됐소이다. 내 이놈. 혹시 이 나라 백성들의 땅을 어떻게 뺏었으며 훔쳤으며 내 이놈. 세상이 의심하면 내놓았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훔치고 빼앗고 난리를 할 수 있겠소이까? 이렇게 해서 전제개혁이 일단은 성공하고 조민수를 비롯한 수구파들을 몰아낸 정도전, 정몽주 등 이성계파가 조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의 활약으로 결국 전제개혁이 성공을 했군요. 그렇소이다. 우리는 힘을 함께 합친 개혁동지였소. 이렇게 세력이 막강해져 가던 이성계 등 신진 세력들은 전제개혁의 다음 단계로 1389년에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일에도 삼봉 선생께서 적극적이셨다지요. 예,
물론이요. 왜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세웠습니까? 혹시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데 창왕이 방해라도 됐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오. 창왕과 그의 아버지 우왕은 왕씨의 후손이 아니라 공민왕 때 요성 신돈의 핏줄이요. 어찌 그런 가짜 핏줄을 고려왕으로 모실 수가 있었겠소. 그래서 폐가 입진의 차원에서 왕씨의 후손인 공양왕을 내세우게 된 것이오. 명분이 어쨌든 좋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왕을 내쫓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군요. 그때는 포원 선생께서도 찬성을 한 걸로 압니다만 그렇소이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생께서는 명분을 중하게 여기는 성리학자이시고 고일에 만고의 충신이라는 평가를 받으시는 분인데 신하의 몸으로 왕을 내쫓는 일에 찬성을 한 것은 어쨌거나 불충이 아닙니까?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요. 당시에는 왕통을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더한 급선무였소. 그래서 나는 왕씨 혈통 중에서 결점이 없는 사람을 왕으로 내세워서 고려 왕조를 더욱 튼튼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폐가 입지를 주장한 이상 또 그걸 반대하던 조민수도 떠났으니 지체 없이 지금의 임금을 폐하고 새 왕을 옹립합시다. 누굴 내세우는 게 좋겠소? 아니 꼭 왕실에서만 승계를 해야 하오? 그야 당연한 것 아니겠소. 이 문제는 이성계 장군께 일임하심이 어떠합니까? 아니 이림이라니. 장군의 뜻이 곧 우리의 의견이 아닙니까? 나도 동감이 옳시다. 아니 옳시다. 이런 일에는 각자의 꾸밈 없는 의견이 필요합니다. 의논해야 하고 말고요. 어차피 장군께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린 다만 신우 신창을 대신해서 고려 왕조를 이끌어갈 부끄럽지 않은 몇 분을 청거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왜 그러시오, 삼봉? 아니올시다. 계속하시지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오. 의견이요? 있지요. 해보시오. 여기 임금 후보로 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왕씨라는 것만 빼놓고는 과연 개개인이 나라를 다스릴 경륜과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소이다. 그래서 나는 아니 삼봉! 자, 이제 서로 속에 있는 말들을 내놓도록 합시다. 좋소이다. 이 사람 저 사람 고를 것 없이 난 이성계 장군을 천거하겠소. 아니, 무엇이라고? 아니 내가 왕족이요. 내가 왕씨오이까. 고려가 살기는 오직 왕씨를 세워야 함이거늘. 반드시 왕씨라야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법이 어디 있소이까? 삼봉!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린가? 그 말 당장에 주워 담으라. 본! 삼봉! 이미 결정이 된 일이 왜다? 무엇이? 아니, 이럴. 좋았어. 나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소이다. 그대! 당장에 사과하고 취소하라. 자, 앉으시오 봉. 영원군. 삼봉, 그대 먼저 취소하고 사과하라. 사과를 해. 이 자칫하다간 이성계 왕조가 태어날 판국이었어. 허니 창왕을 폐하고 아니 폐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고려 왕조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문제였어. 한 왕을 매시는 것도 막중한 일이지만 나는 고려 왕조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었소이다. 그때 만약 내가 공영왕 옹립을 반대를 했더라면은 내 눈으로 고려가 망하는 꼴을 볼 뻔했소이다. 본 혼자 반대를 한다고 해도 시대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을 것이오. 너희 무리는 이미 역성모의를 꾀하고 있었으며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잘 알게요. 백성을 돌보지 못하는 왕조가 무슨 소용이며
그런 왕조를 지키는 것만이 충성이오이까? 무엇이?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께서는 이성계를 비롯한 신진 세력들이 정권을 잡은 후부터 그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군요. 정몽주, 정도전 두 사람의 사이가 점차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추구하던 개혁의 방법론상의 차이였습니다. 정몽주의 온건한 방법과 정도전의 급진적 방법이 부딪히기 시작했고, 특히 정몽주가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이성계파에게 역성혁명에 대한 의심을 가지면서부터 그 사이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둘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고를 판 한 사건이 발생했으니 그것이 바로 윤희 이초 사건입니다. 1390년에 명나라의 사신으로 간 윤희와 이초가 명나라 황제에게 이성계와 공양왕이 공모를 해서 명나라를 침범하려 한다라고 거짓 보고를 한 것이 바로 윤희 이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명나라를 든든한 배경으로 삼고 있던 정도전 파에게는 일대 위기의식을 던져줬습니다. 대체 그 자들이 무슨 마음을 먹고 이따위 말도 안 되는 무고를 했단 말이오? 응? 이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배후가 있을 것인즉 철저히 색출을 해야 할 것이오. 색출이고 할 거 없이 이색, 우연보 등이 그 배우가 아니면 누구겠소이까? 틀림없어. 그들이 명나라를 부추겨 우리를 누르려는 음모요. 혹시 정몽주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소. 그만. 우선 내가 명나라로 건너가야겠네. 예? 만에 하나 명나라 조정에서 윤희 이초의 말을 고지 듣고 군대라도 일으킨다면 이는 다 된 밥에 채 뿌리는 격이 아닌가. 우선 명나라 조정부터 달래놓고 그런 뒤에 우리의 일을 도모하세. 그러나 한편에서는 윤희 이초 사건은 조작된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직도 조정에 남아있는 이색, 우현보 등 이성계 반대파들을 일거에 제거하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해서 정도전을 비롯한 이성계 일파가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고려조정은 정도전파와 정몽주파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아니, 네놈이 감히 스승을... 사제간의 인연은 이미 지난 일일 뿐이다. 삼복리 이놈! 말씀을 삼가하시오. 나는 스승인 이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오. 아니면 수구파의 우두머리인 이색을 탄핵하려는 것뿐이오. 이건 이미 역사의 대사요. 아무도 거스를 수 없소이다. 좋다. 하나 세상사가 너희들 뜻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이야. 내 반드시 너희들 머리를 응징할 것이다. 좋도록 하시오. 다만 이거 하나 알아두시오. 누구든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은 나의 적이 된다는 사실. 저런 발칙할... 전하, 윤희 이초 사건의 연루자를 모조리 잡아다 벌하옵소서. 역적의 무리를 응징하지 않고서야 어찌 왕의 권위가 설 것이며 왕조 또한 튼튼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전하, 신의 뜻대로 윤희 이초 사건의 연루자를 모조리 잡아다가 국문하옵소서. 윤희 이초 등의 행위에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는 하나 관련된 자가 누구인지는 확실치가 않사옵니다. 확실치도 않은 일로 해서 신하에게 함부로 벌을 주실 수는 없는 일. 일부의 주장만을 따르지 마시옵고 오히려 그들을 잘 살피시어 진짜 역적이 누구인지를 잘 가려내셔야 할 것이오이다. 이미 증거가 드러난 사건을 유야무야하는 것은 왕권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옵니다. 전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색 우현보를 죽여야만 하옵니다. 윤희 이초 등의 문제는 이미 그 진상이 드러났사옵니다.
앞으로 정조던 저희 이 일로 해서 더 이상은 왈가왈부하지 못하도록 어만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니다옵니다, 전하. 역적들을 추살하셔야만 하옵니다. 또다시 이 일로 해서 왈가왈부하는 자는 무고죄로 엄히 다스려야 하실 것이옵니다. 그러나 팽팽하게 진행되던 이훈이 이초 사건의 공방은 공양왕의 신임이 가장 두텁던 정몽주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로써 정몽주는 조정을 장악하게 되어서 명실상부한 정계의 최고 실력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정도전 측에서는 군제를 개편해서 군사력을 장악합니다. 즉 기존의 군제를 개편해서 3군으로 나누고 이성계를 3군 도총제사로, 조준을 좌군 총제사로 삼고 정도전 자신은 5군 총제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력은 정몽주로, 군사력은 정도전 등의 이성계파로 양분되지만 정도전은 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 정몽주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백성들과 조정 중신들의 신임을 함께 받고 있던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보원, 이제 이쪽으로 건너오시죠.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하오이다. 그만해 두시게. 자네가 지금 하는 말 한번 넘겨 짚어보는 말이라는 거 내 다 알고 있네. 이것은 나 혼자만의 뜻이 아니올지다. 그러면 이성계 장군의 뜻도 포함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 이 장군과 우리가 이날 이때껏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소이까? 포은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소이까? 고려왕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 백성이오니까? 저는 이 강도 구석구석에 사는 백성들을 수없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새 세상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질곡과 가난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구할 개혁이 필요합니다. 좋네. 그렇다면 고려왕을 받들면서 하세요. 왜 하필이면 새 왕이어야 하나? 어째서 400년이 온 왕시왕은 아니고 이시여야 하는가 말이야. 이 썩을 대로 썩은 왕실, 물란한 권문생들 보고도 모르오이까? 그들은 이미 틀렸소이다. 자네들 또한 틀렸네. 새 왕을 만들려고 애를 쓴 그 힘을 백성을 위해서 써보시게. 그것이 바른 길이야. 그것이 바로 신하가 갈 바른 길이야. 탐관 놀이들과 왜구들 등살이 하루도 편할 날에 없는 백성들을 두어서 그대로 그 썩은 왕조를 받드는 것만이 충성이오니까?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새 세상을 열어나갑시다. 달가형의 그 재주를 이 나라 억조 창민을 위해서 발휘해 주십시오. 부디 나와 함께 개혁의 주주들이 되어 주십시오. 달가형, 비켜나시게. 이렇게 빕니다. 이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삼봉, 역성혁명만이 능사가 아닐세. 진정 고려와 백성을 위하는 길이라면 고려 왕조를 잘 보필하는 것이, 고려 왕조가 튼튼해지면 이 나라는 저절로 튼튼해지는 것일세. 후회하십니다. 목숨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진정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일 것입니다. 달가형과 가까이 했던 세월은 아름다웠습니다. 삼봉, 아마 자네는 모를 걸세. 내가 자네를 얼마나 믿고 좋아했는지를. 달가형, 아직도 믿고 의지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
잘 가죠. 정몽주와 팽팽하게 대립하던 정도전은 1391년 9월 그가 거침없이 탄핵하던 이색, 우현보 등의 역습을 받아 봉화로 유배되기에 이른다. 한 달 후 그는 나주로 이배되고 그의 두 아들은 서인으로 폐해진다. 정도전의 두 번째 유배에 정몽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분명하게 전하진 않으나 그가 정도전을 탄핵하는 핵심 역할을 했으리라는 추측은 많다. 정도전의 끊임없는 반대파 탄핵 상소가 왕의 심기를 어지럽혀 불편하게 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몽주는 정도전을 탄핵했을 것이다. 이 무렵 정몽주는 깊은 자교에 빠지게 된다. 비록 일인지하 만인지상에 버금가는 권한을 가진 벼슬아치였고 고려 조정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비중 있는 정치인이었지만 그에게는 물리적인 힘이 없었다. 군사력이 없었다. 아무리 좋은 이념과 명분도 그것을 뒷받침해줄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몽주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다. 이미 정도전은 오래전에 이성계와 손잡고 그의 꿈을 실현시켜줄 물적 토대, 즉 군사력을 확보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정몽주 역시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미 30여 년을 정치와 외교에 몸담아온 노련한 정객이었다. 그는 때를 기다렸고 의외로 그때는 일찍 왔다. 고려 왕조의 마지막 해봄,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세자를 마중 나갔던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다. 큰일 났소이다. 이성계 장군께서 말에서 떨어져 위중하시다하오. 대감, 방금 하신 말씀이 하늘이 우리 고려를 버리지 않았음이야. 대감, 지금 당장에 남은 조준, 윤소중, 남재, 조박 등 이성계물에 대한 탄핵수를 올리도록 하게. 어서 서둘러야 할 것이야. 허면은 정도전은 어찌하오리까? 정도전은 주살시켜야 하네. 무엇이라고? 포을 나를... 정몽주의 반격은 효과적이었다. 이제 고려 조정의 권력 투쟁은 정도전을 비롯한 이성계파가 몰락하고 정몽주파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였다. 더구나 이성계를 쳐라. 은밀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라. 정몽주는 당시 병난도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이성계를 제어하기 위해 군사까지 동원했다는 것이다. 이제 정몽주와 고려는 다시 일어설 찰나였다. 그러나 여기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버린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었다. 한시가 급합니다. 어서 결단을 내리소서. 결단을 내리소서. 가자. 결국 이방원은 정몽주의 군사보다 몇 시간 먼저 병난도에 도착하여 중태에 빠져있던 이성계를 은밀히 개경으로 옮겨오게 됐다. 이성계가 성 안에 나타났소이다. 성 안에? 지금 북창문 쪽에서 사람이 곤두박질을 쳐왔소이다. 이성계가 돌아왔다는 소문은 곧 장안에 퍼지고 이는 정도전파가 다시 모이는 계기가 되며 정몽주는 절망한다. 이미 어떤 시절이 닥쳐올지 가히 알만합니다. 작은 물살은 큰 물결 따라 흐르는 법. 아직도 이성계 집 대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차라리 세상을 등지고 풍류와 더불어 학문에 힘쓰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사직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어찌 내 한 몸만을 생각할 수 있겠소? 내가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소이다. 다만 사람의 뜻과 하늘의 뜻이 그것이 다른 것이 안타까울 따름. 사흘을 꼬박 굶으며 고민하던 정몽주는 결국 이성계를 찾아간다. 겉으로 드러난 방문 이유는 문병이었다. 그리고 그날 문병을 마치고 이방원과 마주 앉게 된다. 근자에 시생이 문득 시국에 관한 시 한 수를 지었사온데 대감께 꼭 들려드려야겠다고 여겨 이 자리에 모신 것이옵니다. 시제를 하여가라고 지었사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대감, 한 번만 돌아보아 주소서.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서 뭘 어찌하자고? 우리도 이처럼 얽혀 뭘 어찌하자고? 대감, 한 번만 마음을 돌려 잡수소서.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 옵니다. 이런 대형무도할 그런가 역적의 바로가 어찌 나라와 백성을 살리는 길이라더냐? 대감의 식견과 경륜이 필요하오이다. 대감, 왕조는 가도 백성은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니오이까. 대감의 높은 지혜를 이 나라 만 백성을 위해 마음껏 발휘해 주소서. 하여 새 나라의 주춧돌이 되어 주소서. 대감, 자네는 자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걷는 것이고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걷는 것이지. 대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끝내 정몽주는 이방원이 보낸 조영규 등에 의해 선주교에서 피살당한다. 1392년 음력 4월 4일이었다. 어떤 이는 그날 정몽주가 이성계를 찾아간 것은 기회를 보아 그를 죽이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설득을 하려 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도 정치투쟁의 패자답게 죽을 자리를 찾아갔다고도 한다. 결국 정몽주는 끝까지 고려 왕조를 지키려다 그 절개를 꺾지 않고 죽어갔다. 그때 그의 나이 56세였으며 이방원의 나이는 25세였다. 정도전은 조선 왕조 개국 후 개국 1등 공신으로서 국방, 내무, 상공, 학문 연구, 인사 등의 요직을 겸임함으로써 정권과 병권을 한 몸에 안고 새나라 조선의 건국과 수도인 한양 건설의 주역을 담당하게 된다. 조선 왕조 개국 이후 정도전은 그야말로 눈부신 활약을 합니다. 나라의 근본 이념에서부터 모든 제도, 법령, 경제, 군사면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조선 경국전, 경제 문감 등의 뛰어난 저술에서부터 토지개혁, 사병을 철폐하는 군사제도의 개혁, 그리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는 일 등을 주도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낯익은 궁궐과 문의 위치 및 이름 또한
모두 정도전이 정하고 지은 것들입니다. 전하, 동쪽은 인이오니 동대문은 흥인문이라 하고 서쪽은 의인이 돈이문이라 하며 남쪽은 예인이 숭례문이라 하고 북쪽은 지인이 흥지문이라 함이 좋겠사옵니다. 또한 신이 빠졌으니 중앙에 큰 종각을 지어 보신각이라 함이 좋겠사옵니다. 그러나 정치 권력과 군사력을 한 손에 쥐고 조선 왕조 창업을 위해 헌신의 힘을 쏟던 정도전도 왕자들의 권력 싸움 와중에서 왕위를 노리던 야심만만한 이방원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하니 이때가 1398년 조선 태조 7년, 그의 나이 57세로 정몽주가 이방원에 의해 죽은 지 꼭 6년 만의 일이었다. 조선 3대 임금 태종이 된 이방원과 그의 후손들에 의한 정도전에 대한 왜곡 작업은 집요했다. 한 나라를 세우고 그 기틀을 닦은 일등 공신에 대한 예우치고는 파격적일 만큼 그에 대한 자료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오죽했으면 그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해 후손들이 여기에 가묘를 지어 그를 기리고 있겠는가. 이렇게 정도전은 우리 역사의 기록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해왔다. 이는 정도전을 죽인 이방원의 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부득불 정도전이 역적이 돼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500여 년이 지난 고종 때 와서야 비로소 정도전은 문헌이라는 시호를 받으며 복권된다. 이는 경복궁 중건 때 조선 왕조 창업의 기틀을 다진 그의 공이 새삼 인정되어 당시 권력자가 시혜적 차원에서 내린 조치였다. 대광보국 승록대부, 영의정 부사, 수문전 대제학, 감리문 춘추관사, 익양부원군. 조선 3대 임금 태종이 된 이방원은 이렇게 엄청나게 긴 이름의 벼슬을 내려 자기 손으로 죽인 정몽주를 복권시킨다. 그러나 그의 묘비에는 고려 왕조가 내린 수문화 시중의 벼슬만 새겨져 있어 죽어서도 조선 왕조의 벼슬을 거부한 정몽주의 불사이군의 충성을 그대로 웅변해주고 있다. 어쨌든 이후 정몽주는 만고의 충신으로 숭상받는다. 이는 신하들에게 왕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켜 왕권을 강화하려는 조선 왕조의 필요성에 의해 충성의 본보기로 더욱 고무된 바 없지 않다. 포원 선생께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까? 정계 개편을 통해서 선생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글쎄요. 요즘 사람들 눈에는 내가 명분에만 매달리고 고지식해서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는지 모르겠으나 당시에 내가 걸은 길, 그것이 바로 정치의 정도요. 개혁이든 무엇이든 역성혁명은 정당화될 수가 없소이다. 삼봉 선생께서는 스승인 이색 선생을 탄핵했고 친구이자 선배인 정몽주 선생까지 제거하셨는데 무슨 말씀하실지 알겠소. 역사 발전에는 언제나 그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긴 말이죠. 나는 그 반대 세력을 극복해야만 했소. 나는 개혁만이 모두가 함께 살 길이라고 믿었소. 그걸 방해하는 세력은 나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소이다. 선생의 노선이 지나치게 급진적이지는 않았을까요? 나는 현실에 충실한 정치가요 개혁주의자였어요. 썩어빠진 세력들을 감싸고 돌면서 기득권이나 누리는 그런 정치인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승리학 자체가 두 가지 이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의리와 도덕, 명분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개혁을 지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성리학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성리학에 충실한 사람들인데, 정몽주의 경우에는 의리와 명분에 충실했다고 볼 수가 있고, 정도전의 경우에는 개혁에 더욱 충실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몽주가 성리학을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정도전보다 한 걸음 앞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조선 왕조가 이제 성리학 국가가 되면서 이 정몽주의 학풍을 계승한 뭐 야은 길제라든지 김종직이라든지 또는 조광조를 통해서 이제 조선 왕조 성리학의 정통으로 이것이 계승이 됩니다. 이래서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이 자기 학문의 그 계통을 정몽주에 이제 연결시키는 사례가 많고, 정도전은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개혁의 기수로서 실제 이성계와 더불어서 조선 왕조를 개창하는 혁명가로서의 역할이 우선 제일 크죠. 근데 동시에 혁명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개혁에 필요한 모든 이념을 종합적으로 이제 제시했다 하는 점에서 사상가로서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여기는 자기 아버지를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포은 정몽주를 죽이고 또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삼봉 정도전을 죽인 조선 왕조의 제3대 임금 태종 이방원의 무덤입니다. 그는 18년 동안 왕위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역사 속에서 보자면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명분과 의리를 목숨과도 같이 여긴 충신 정몽주, 그리고 새로운 이념의 현실 개혁주의자인 정도전, 그 두 사람을 과연 그렇게 죽여야만 했는지, 그렇게 해야만 진정 이 나라의 역사가 발전할 수 있었는지, 혹시 그 두 사람과 함께 더 넓은 길로 나아갈 수는 없었는지. 정몽주와 정도전, 조선왕조의 창업에 항거했던 정몽주는 바로 그 조선왕조로부터 충절을 평가받으면서 청사의 이름을 남겼고, 조선왕조의 창업을 주도했던 정도전은 오히려 조선왕조 500년 동안 또 그 이후에도 내내 그늘 속에만 묻혀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지금에 와서 정도전에 대한 재평가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승자의 편만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에 의해서 왜곡되기도 하지만, 역사란 결국 언젠가는 한 인물의 공과를 그대로 드러내게 마련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새삼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습니다.